5월이면 주택임대소득 신고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특히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요. 그렇죠.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뭘 선택해야 유리할지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자칫하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하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주택임대소득 절세 가이드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복잡하다는 주택수 계산부터 시작해서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기준,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으로 추가 절세는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핵심 정보들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절세 전략의 첫 단추는요. 본인 소유의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주택수요? 그게 왜 중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가 결정되니까요. 특히 그 공동소유 주택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지분율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주택수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네요. 원칙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최다 지분자 소유로 본다고는 들었는데 예외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외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공동소유 주택에서 발생한 내 연간 임대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600만 원 이상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최대 지분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는 일단 각자의 주택수를 합산하는데요. 만약에 같은 주택이 부부에게 각각 포함될 때는 지분이 더 큰 사람 소유로 보고요. 지분이 만약 같다면 서로 합의해서 한 면의 소유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수를 명확히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 연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일 때 과세 방식 선택이겠네요.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종합과세는요. 다른 소득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거요. 그런 다른 모든 소득이랑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6%에서 45%까지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네, 누진세율. 반면에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는 아예 별개로 딱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 단일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죠. 14% 단일세율.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비교해 볼 수 있군요. 네. 근데 일반적인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보통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좀 적어서 낮은 세율 구간, 그러니까 6%나 15% 적용받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소득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반대로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서 높은 누진세율, 예를 들어 24% 이상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대소득까지 합하면 세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대소득만 떼서 14% 단일 세율로 내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월 150만 원 월세 받는 직장인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거의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아꼈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와, 한 달치 월세요. 그거 정말 큰데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아까 사업자 등록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 혜택을 정말 극대화하는 전략인데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하면 혜택이 커집니다. 두 가지 등록을 다 해야 하는군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단 필요경 비율이요. 등록 안 하면 50%인데 등록하면 60%로 올라갑니다. 경비율이 높아지네요.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도 미등록 시 200만 원에서 등록하면 400만 원으로 딱 2배가 늘어나죠. 와, 공제액도 2배. 또 있나요? 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장기 임대 요건, 그러니까 8년이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요. 산출된 세금의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이죠? 75% 감면이요. 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연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미등록자는 세금이 약 1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을 다 충족하면 세금이 14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12만 원에서 14만 원이요. 와, 그럼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거의 98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등록 여부, 특히 장기 등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큰 혜택에는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의무 임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 임대 기간요? 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주택을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 있잖아요. 그거 전액이랑 심지어 이자 상당액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추징되는 거죠. 아, 감면받은 걸 다 돌려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이나 보유 계획을 잘 세우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그냥 단기적인 절세 효과만 보고 섣불리 등록했다가는 뭐랄까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단기 절세 효과랑 장기적인 의무 사이에서 잘 따져봐야겠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핵심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공동 소유 같은 복잡한 기준들 잘 따져서 본인 주택수를 정확히 계산하자. 네, 주택수 계산. 둘째, 홈택스 모의 계산을 꼭 활용해서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중에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한지 직접 확인하자. 모의 계산 활용. 그리고 셋째,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필요 경비, 공제, 그리고 세액 감면 혜택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검토해보자. 이 세 가지를 정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주택 임대소득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이제 곧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보시면 예상보다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현재 이 임대소득 절세 전략이요, 미래의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다른 자산 운영 결정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번 5월 신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